네, 참매거진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유진 캐스터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9월이 되면 이 결혼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던 남녀가 부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과 가정을 공동으로 꾸려나가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 현명하게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진실.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들 보니까 굉장히 또 각계각층에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박예스더 주무관님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네요. 예비 신부시죠? 네, 예. 이번 주 토요일부로 이제 품절려가 돼요.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며칠 안 남긴 이때 이 마음이 어떤가요?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뭔가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후회되진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조금 더 벌써부터. 즐길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네.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와 또 다양한 정보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나저나 강동구 컨설턴트는 결혼은 하셨죠? 네, 이제 결혼 6주년입니다. 벌써. 오래되셨네요. 예, 외벌이세요? 맞벌이세요? 실례지만. 저희는 이제 외벌이. 네, 갑자기 맞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외벌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진우 원장님께서는 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외벌이로 활동을 하신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이나 혼자 돈을 벌게 되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한 5년 정도 네. 자영업을 운영을 하다가 한 네. 2년 전부터 이제 외벌이로 돌아섰는데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와이프의 재기를 기원합니다. 왠지 오늘 우리 한진우 원장님 하실 말씀이 그래요. 참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패널들이 아주 다양한 포지션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텐데 네.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진실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1,162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정이 507만 가구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면서 10가구 중에 4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맞벌이 직장인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맞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5위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4위로는 경제력이 없으면 배우자로서 무시를 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3위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수치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저는 참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순위권 안에 올라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을 번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 아내도 지금은 이제 저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한때 2년 정도 맞벌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이 훌륭한 박수를 쳐줬는데 자아실현을 너무 단기로 끝내더라고요. 네. 2년 만에 끝낸 것 같은데 아무튼 5위부터 3위까지 이 답변이 나왔어요. 뭐 일단 5위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4위가 경제력이 없으면 무시당할까 봐, 그리고 3위가 자아실현을 위해였습니다. 한진우 원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본인이 전업 남편이시고 아내분이 한의사세요. 그렇다면 일을 하러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다소곳이 살림을 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남자들의 드림이죠. 셔터맨. 저는 셔터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림만 하는 전업 남편이 되고 싶어요. 다소곳하게 집에서 살림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싶습니다.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 돈을 쓰면서 지낼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일을 안 하면 조금 무료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또 이렇게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버는 돈을 쓰면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는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결혼한다면 언제쯤 후회하고 싶으세요? 예. 언제쯤 후회요? 예, 언제쯤? 저는 한 30살 전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때에 대해서 아무튼 뭐 남편분이 벌어오는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에스더 주무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토요일 결혼이잖아요. 결혼 후에 맞벌이 하십니까, 서로? 네, 저는 일단 웨딩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나저나 강동구 컨설턴트께서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을 많이 만날 텐데 왜 맞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요즘 뭐 조기 퇴직에 그다음에 또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대부분의 맞벌이 분들이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방송 잡매거진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주제 맞벌이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위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2위와 1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탐구생활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몇 위 확인해볼 차례죠? 그렇습니다. 이제 3위권의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요. 할까요? 에스 주무관님. 네, 맞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동구 컨설턴트님이 하신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위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나왔고요. 1위는 응답자의 42.3%가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벌이만으로는 도저히 가게를 꾸릴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둘이 벌어서 이제 좀 넉넉하게 살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분들이 이 고물가 시대에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남자분들은 많이 하는데 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이라서 그런지 이 남편 돈 쓰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까라는 왠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뭐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 돈은 남자친구 돈이고 제 돈은 제 돈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 한 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맞벌이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집 가훈이 있으면 펑펑 없으면 쫄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도 현대사회의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럼 지금 상황에 그런 불만족스러우신 거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회적 시대적 요구가 외벌이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있으면 펑펑 없으면 쫄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를 보면 난 맞벌이 그만두겠다라고도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대상자에게 그렇다면 배우자의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됐을 때 맞벌이를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5위가 400만 원이라고 나왔고요. 4위가 600만 원, 3위가 1000만 원, 2위가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맞벌이를 할 것이다. 1위가 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평균 월 수입이 48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는 뭐 식비라든지 자녀 양육비, 뭐 문화생활비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포함되는 지출되는 비용이 231만 원 정도고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벌었을 때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벌어야지만이 뭐 맞벌이를 좀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2위가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맞벌이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 답변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순위에 나왔던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결혼하는 저의 입장으로 봤다면 2위가 가장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좀 가장 와닿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500만 원이 한 달에 집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남편이 500만 원을 버는데 제가 100이나 200을 보탤 수가 있다면은 좀 더 저축도 할 수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위의 순위에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무섭습니다. 외벌이로 살면서 이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외벌이로 사는데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낄 수가 있을까요? 외벌이를 하면서 아낄 수 있는 방법.
가장 안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삶의 질이 떨어질지언정 무조건 안 쓰고 안 먹고. 어느 부분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비죠, 식비. 식비. 예, 외식 줄이고 그리고 뭐 반찬 찬수도 줄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상하게 남성분들이 줄인다고 하면은 예. 일단 먹을 거부터 줄이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강동욱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어느 부분을 가장 아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스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 예. 그럼 춥게 추울 땐 지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추울 때는 옷 껴입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한진호 예. 원장님은요? 취미 생활을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취미, 등산이라든지 뭐 장비가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취미 생활, 독서도 그렇고요.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책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취미 생활에서 조금 돈 들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벌이로 살면서 예. 알뜰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케이스 A? 네, 아니면은 맞벌이를 하면서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케이스 이야기를 B.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태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맞벌이하면서 넉넉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왜냐하면은 하면서, 네. 맞벌이를 한다는 건 일단 능력이 있는 건데 굳이 그 능력을 쏟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제는 육아 전이에요. 육아가 있으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넉넉하게 사서 밥 이왕이면 돼지고기보단 소고기 먹는 게 좋고 이왕이면 춥게 사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사는 게 좋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외벌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럼 강동욱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뭐 저도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두 번째가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저희 집안에서는 아직 그게 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이팅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출연하셨군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자, 한진우 원장님은 두 경우 중에라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네네. 묻고 있는 뭐 건가요? 맞벌이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육아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에 머무를 게 아니라 국가,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면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생각하는 여성분들,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봐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임신이나 출산, 육아, 일명이 3단, 주부의 3단 콤보, 예. 이 일들 때문에 아무래도 맞벌이를 괴롭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남성분들이 도와주게 된다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혼 남녀 회원 1,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맞벌이 부부의 5쌍 중에 4쌍은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70% 이상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33.4%는 맞벌이를 함에 불구하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100% 전담하고 있어서 일과 가정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슈퍼우먼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결과로 전업주부를 두고 있는 남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앞으로 아내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가사 분담을 5대5로 똑같이 가져가겠다고 말을 해서 그렇군요. 뭔가 현실과 이상의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남성분들이 너무 있습니다. 이론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가 나가서 자신들 일하면은 편하게. 나가서 일하면은 내가 파는 당연히 네. 도와주지라고 하는데 막상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0% 정도밖에 안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좀 살아있는 얘기를 전해드리자면은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사실. 예. 둘 다 돈은 벌어오는데 왜 집안일까지 내가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일을 그만두면은 너가 100% 가사 일을 해라. 나는 100% 돈을 벌어올 테니.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는 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 돈을 벌어오느냐에 따라 그 비율로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은 아내분께서 다 가사 일을 100% 하시고, 네. 남편이 3분의 2를 번다. 전체 수입의 3분의 네. 2를 번다. 그러면은 설거지, 청소, 빨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3개 중에 하나만. 예.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주의로 생각을 하고 시집을 갈 것 같기는 한데 한진우 원장님 아무래도 저희 중에는 가장 많은 또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좋은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어떤 강의 중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강의에서 네. 맞벌이하는 부부 맞밥을 하자는 강사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밥이란 거. 맞벌이를 하니 남자들도 식사 준비 등 맞밥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가사 분담 생각보다 이렇게 남자들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성이 느낄 때는 별로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대부분이죠. 아니 네. 돈은 똑같이 반반씩 버는데 아무래도 집안일 전체 주 일을 거의 다
여자분들이 한다고 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집안일 이 정도까지는 도와준다. 태진 씨 어느 정도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설거지, 청소, 빨래가 대표적인 3대 집안일이잖아요. 빨래는 제가 합니다. 빨래는 왜냐면은 내 옷이니까. 하지 않아요? 내 옷이니까. 세탁기에다 넣을 때도 이제 뭐 세제도 넣어야 되고 또 걸 때도 있고 갤 때도 있고 하니까. 개는 것까지 다 정리까지 하시는 거죠? 빨래는 제가 해도 남는 장사 같더라고요. 빨래 정도는. 그럼 강동구 컨설턴트는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부엌일 빼고는 저도 어느 정도 좀 우리 가정 살림하는 데서 좀 기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청소 같은 걸 도와주시나요? 청소는 기본적으로 제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 개고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뭐 아내가 이제 뭐 또 동네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저의 소중함을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잘하시는 편이라고 본인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신다. 자, 한진호 원장님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세요? 가사분담.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라면을 끓인다든지 또 설거지 한다든지. 이게 무슨 집안일입니까, 원장님? 집 안에서 하지 밖에서 합니까? 원장님 해장하시려고 라면 끓이시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본인 라면을 본인이 끓이시는 정도까지는 직접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남성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패널분이나 태진 씨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서요? 궁금합니다. 네, 같은 대상자들에게 맞벌이 시 분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사 노동에 대한 질문을 좀 했는데요. 그 여성의 경우는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육아, 집안 청소 같은 것들을 선택한 데 반해 남성들의 경우는 설거지, 분리수거, 다림질 같은 것들을 대답했습니다. 쉬운 거 많이 하려고 그러죠. 사실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요. 솔직한 답변이고 솔직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 맞벌이 부부 얘기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보시기에 이렇게 결혼한 우리 남자들 어떻습니까? 못났나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실 육아나 청소는 뭉뚱그려서 육아, 청소지 그 안에 일이 참 많잖아요. 그쵸. 뭐 아기랑 놀아줘야 되고 분유를 타야 되고 참 일이 많은데 되고. 설거지나 분리수거는 딱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는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정말 분담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 그냥 도와주는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통 결혼할 때 보면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제발 결혼해달라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다가 이렇게 맞벌이도 원하고 또 맞벌이를 하는데 거기다 가사 분담도 안 해주고 한다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억울한 나날이 아닐까 싶어요. 박에스더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대상자 724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의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희망 거주지요? 네, 남성의 경우는 본인의 현 거주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3의 장소 그리고 본인의 친가 근처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친정 근처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왔고요. 본인의 현 거주지, 제3의 장소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남성들은 뭔가 사회 직장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지만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나 육아 같은 것들이 같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이런 장소를 좀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거지를 정할 때도 그런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거주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다들 여쭤보죠. 한 원장님은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본가와 친가 어디가 좀 더 가깝습니까? 처가랑 붙어 있습니다. 완전 붙어 있고요. 친가는 조금,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지만 좀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강동구 컨설턴트는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본가까지 35km, 처가까지 약 37km, 2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군요. 비슷비슷한 적당한 차이죠. 장소에. 마음속으로는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태진 씨는요? 저도 처갓집이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요 이렇게 남성분들이 집안일을 많이 좀 안 도와주시니까 친정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사에 대해서 좀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근데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외벌이인데도 이 가사 분담을 요구하는 여성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난 지금 밸런스를 맞춰야 돼, 지금. 그거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는데요. 남녀 회원 2,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 여성 77%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맞벌이를 원하는 미혼 여성 여성 역시 향후에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을 시 3위가 시댁 부모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겠다라고 나왔고요. 2위가 친정 부모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1위가 부모님이 아닌 보육기관을 이용하겠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한 여성들의 70%는 부모님께 폐해를 끼치기 싫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대답한 여성들의 87.7%는 보육기관보다는 부모님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결과를 듣고 나니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의 입장에서 남편들이 썩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솔직히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나름이겠죠, 서로.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더 큰 반전이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여기서? 네, 저희 센터에서 또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한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녀가 있는? 네, 그래서 52%가 자녀의 맞벌이를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절반 가까운 43%는 맞벌이를 하게 돼도 내가 가사나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셔서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내 아이를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황혼 육아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맞벌이 부부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보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비빌 언덕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부가 같이 이제 잘 상의하고 협의하고 도와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잘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 조금 충격적인 게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몇 명 키워주는지 봐서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43%에 들고 있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맞벌이 부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요. 각자의 현실에 맞춰서 각자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남성분들에게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것보다는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집안일도 하고 또 맞벌이로 일까지 하다 보면 너무 힘든 부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가정일도 나누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끈끈한 부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 탐구생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우리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취업 정보 백서 이어집니다.